알로라 영입니다. 어제 올렸었던 도곡 듀얼샵 준결승에 이어서 이번에는 결승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상성을 극복하고 올라온 조로아크 GX 루가루암 GX 덱이고, 왼쪽은 제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라치 썬더 덱이 올라왔습니다. 양측 배틀필드와 프라이즈 세팅까지 마치고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타트는 마인맨과 조로아가 스타트하고 선공은 지라치 썬더가 먼저 가져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네요. 항목숲을 내려놓고 기본 전기에너지 코스트로 사용했습니다. 항목숲은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를 패 한 장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미리 에너지를 버리는 이유는 패 압축과 동시에 나중에 카프고고곡 프리즘 스타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록숲으로 따로 에너지는 찾아오지 않았네요. 아무래도 패 압축이 먼저일 것 같은데요. 카프고고곡 프리즘 스타를 내려놓고 릴리에를 사용했습니다. 릴리에는 자신의 첫 번째 차례 사용하게 되면은 자신의 패 8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차례는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드로우한 카드에서 지라치와 썬더를 벤치 내려놓고 네스트볼을 사용했습니다. 네스트볼은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를 바로 벤치로 꺼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썬더를 꺼내왔네요. 그리고 현재 배틀필드에 스타트하고 있는 마인맨 같은 경우에는 회수봉인이라는 특성으로 조로아크 GX, 루가루암 GX 덱에 자주 들어가는 아스로라로 인한 회수를 막습니다. 오른쪽에 루가루암 GX, 조로아크 GX 차례로 넘어가서 루가조로 덱이 지라치 썬더라는 덱을 상대할 때 가장 이기기 쉬운 플랜은 첫 턴에 메타몽 프리즘 스타와 알로라 질퍽이를 동시에 까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둘 중 한 마리가 끊기더라도 돌아오는 턴에 그 남은 한 마리를 알로라 질퍽이로 진화시키면서 저지맨을 쓰게 될 경우 지라치 썬더가 더 이상 파츠를 먹지 못하고 패가 말려서 그대로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현재 하이퍼볼을 사용했습니다. 루가루암 GX와 구즈마를 코스트로 사용했네요. 하이퍼볼은 자신의 패 2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보통 카푸나비나 GX를 가져와서 원더터치를 통한 드로완련 서포터나 아니면 필요한 서포터를 서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 대전 영상에도 보셨듯이 이미 패에 릴리에가 있다면은 알로라 질퍽이나 메타몽 프리임스타 등 필요한 카드를 세팅하는 것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하이퍼볼로 카푸나비나 GX를 서치한 후에 공박사의 강연을 사용했네요. 공박사의 강연은 자신의 덱에 있는 체력 60 이하의 포켓몬 카드를 3장까지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타몽 프리즘스타와 암멍이 조로아를 패에 추가했네요. 알로라 질퍽이도 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굳이 공박사의 강연을 선택했다는 이유는 패에 이미 진화할 파츠를 많이 먹고 있다거나 돌아온 차례에 사용할 드로 서포터가 있다거나 아니면 패에 있는 포켓몬 통신으로 알로라 질퍽이를 찾아오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패에 있는 격투도장으로 스타디움을 교체하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공박사의 강연으로 서치한 3마리의 카드는 모두 벤치에 내려놓은 상황이네요. 왼쪽에 지라치 썬더 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가급적이면 이번 차례 구즈마를 사용해서 메타몽 프리스타를 끊어서 상대에 돌아오는 차례 때 알로라 질퍽이로 진화하지 않아서 자원 유지와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패를 확인하면서 어떤 카드를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패에 구즈마가 없었는지 전진을 사용했네요.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카드와 아이템 카드 한 장을 패에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덱에 있는 전기 에너지 카드와 포켓몬 교체를 가져왔네요. 이로써 마인맨에게 따로 이스케이프 보드나 후퇴 에너지를 붙일 필요 없이 배틀필드로 썬더가 나가면서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니면 패에 이스케이프 보드가 있다면 지라치한테 이스케이프 보드를 붙여주고 포켓몬 교체로 배틀필드에 지라치가 나가서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자원을 서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포켓몬 교체로는 아무래도 이스케이프 보드는 없었는지 바로 썬더가 나가서 어솔트 썬더 80 데미지로 조로아를 기절시켰습니다. 오른쪽에 조로아크 GX, 루가루암 GX의 차례로 넘어가서 패에서 아무래도 하이퍼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전 지가르데 GX와의 대전에서 데덴네 GX를 보여줬기 때문에 데덴네 GX를 서치해서 많은 드로우를 확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이퍼볼을 하이퍼볼과 루가루암 GX 코스트로 사용했네요. 덱에서 찾아올 포켓몬 카드는 데덴네 GX를 찾아왔습니다. 데덴네 GX의 데드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한 번만 쓸 수 있는 특성으로 이 카드를 패에서 벤치에 내려놓았을 때
자신의 패를 모두 버리고 덱 위에 6장을 새롭게 드로우할 수 있습니다.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던 포켓몬 카드 3장을 덱으로 되돌렸습니다. 레스큐 탱크의 또 다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패에 남아있는 카드가 데드네 GX 한 장이 되었기 때문에 데드 체인지로 버려지는 카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조로아크 GX, 루가루암 GX 덱을 사용하는 데 늘어난 면모를 보여주고 있네요. 데드 체인지를 사용해서 덱 위에서 6장을 드로우했습니다. 이 6장 중에서 조로아크 GX와 알로라 질퍽이 더블 무색 에너지가 있다면 상당히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패에 있는 하이퍼볼을 사용했네요. 여기서는 리셋 스탬프와 마지막으로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카드가 꽤 많이 뽑힌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구의 머리띠를 선택했습니다. 확실히 지라치 썬더덱 같은 경우에는 GX 카드가 줄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구의 머리띠를 코스트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이 하이퍼블로 찾아올 카드가 어떤 카드일지가 기대됩니다. 만약에 알로라 질퍽을 가져와서 진화시키게 된다면은 마인맨과 지라치, 카프코코 프리임스타의 특성이 막히게 되면서 게임을 운영하는데 지라치 썬더 측이 상당히 난감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하이퍼볼로 서치한 카드가 알로라 질퍽이고 남아있는 패에 조로아크 GX나 더블 무색 에너지가 없더라도 이번 차례 아직까지 서포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서포트 카드만 쓸 수 있다면은 조로아크 GX와 에너지를 찾는 것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먼저 메타몬 프리임스타를 알로라 질퍽이로 진화시키고 패에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릴리에나 난천 이런 카드류에서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돈을 내려놓고 릴리에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야돈이 지라치 썬더덱과 상대할 때 야도킹으로 진화한다고 해도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야돈 자리를 추가적인 조로아를 깔고 싶어 했을 것 같네요. 릴리에로 패가 6장이 된 상황에서 조로아크 GX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조로아크 GX가 없어서 만약에 이번 차례를 또 날려주게 되면은 배틀필드의 조로아가 끊기면은 남아있는 쓸만한 어택커로는 앞머리를 루가로암 GX로 진화시켜야 되는데 루가로암 GX 같은 경우에도 썬더가 격투 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톱 뼈 가르기가 110 데미지이지만 저항력 계산으로 90 데미지로 기절시키지 못합니다. 우선은 블러디 아이를 사용해서 벤치에 에너지가 붙어있지 않은 썬더를 배틀필드로 불러냈네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조로아로 공격을 못할 거라면은 루가로암 GX에게라도 미리 에너지 플레이를 해놓는 게 좋기 때문에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방금 루가로암 GX가 약점을 잡기 힘들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격투 도장이 있기 때문에 격투 도장이 자신의 프라이즈가 상대 프라이즈보다 많으면 격투 에너지를 붙이고 있는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의 데미지가 40 올라가기 때문에 발톱 배러기가 150, 저항력 계산해서 130으로 썬더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패에 들어갈려 서포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패를 압축하고 사용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릴리를 사용해서 카드 2장을 드로우합니다. 여기선 아무래도 포켓몬 교체를 가져와서 배틀필드의 조로아를 기절시키고 싶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대로 차례를 종료하고 오른쪽에 조로아크 GX, 루가로암 GX의 차례로 넘어가네요. 이번 차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배틀필드에 있는 조로아를 조로아크 GX로 진화시키면서 프라이즈를 역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로우를 하고 추가적인 플레이 없이 차례를 종료했네요. 아무래도 패가 말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지라치 썬더덱 측에 승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네요. 릴리에로 이전 차례도 2장을 들어온 상황에서 우선 패에 있던 지라치를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포켓몬 교체를 다시 한번 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진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릴리를 사용해서 한 장을 드로우합니다. 하지만 이 한 장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었는지 곧바로 차례를 종료하네요. 오른쪽에 조로아크 GX, 루가로암 GX의 차례로 넘어갑니다. 패에 있는 더블 무색 에너지를 루가로암 GX한테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구즈마를 사용했네요. 불러내는 포켓몬은 썬더로 에너지가 붙어있고 루가로암 GX에겐 격투 에너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격투 도장을 적용해서 썬더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옵니다. 이로써 현재 프라이즈 상황이 5대5가 되었기 때문에 격투 도장은 격투 에너지가 붙어있는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의 데미지를 플러스 10 시켜주는 효과밖에 얻지 못하겠네요.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썬더를 패에 추가하고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공격할 만한 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리셋 스탬프를 사용했네요. 리셋 스탬프는 상대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게 한 뒤에 남아있는 프라이즈 장수만큼 카드를 뽑게 합니다. 이어서 릴리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패 확보에 들어가는 지라치 썬더 덱 측입니다. 추가적인 드로우를 본 상황에서 이스케이프 보드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기 에너지를 먼저 썬더한테 붙여주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오른쪽에 조로와크 GX 루가로암 GX의 차례로 넘어가서 포켓몬 통신을 사용했네요. 패에 있는 조로아를 보여주고 덱으로 넣은 후에 덱에 있는 조로와크 GX를 찾아와서 벤치의 조로아를 조로와크 GX로 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는 잠시 동안 말린 모습을 보여주는 조로와크 GX, 루가로암 GX 덱 측이었지만 특성 거래를 활용해서 패를 풀어나가겠네요. 거래는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 위에서 카드를 2장 들어간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벤치가 꽉 차있기 때문에 네스트볼을 코스트로 사용했네요. 마침 지라치 썬더덱 측에도 배틀필드에 나와있는 포켓몬이 지라치이기 때문에 발톱 베어가르기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친구 수첩을 사용했습니다. 친구 수첩은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서포트를 2장까지 덱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구즈마를 2장 되돌렸네요. 이로써 구즈마를 사용해서 썬더가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 잡지 못하더라도 다른 포켓몬들을 기절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차례 아직까지 에너지 플레이는 하지 않았는데요. 먼저 릴리를 사용해서 표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카드 3장을 드로우하고 이 중에 에너지가 있다면 조로와크 GX에게 붙여줌으로써 후속 어태커를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에너지 플레이 없이 발톱 베어갈기로 지라치를 기절시켰습니다. 왼쪽에 지라치 썬더 덱의 차례로 넘어갑니다. 먼저 패에 있는 기본 전기 에너지를 썬더한테 붙여주고 구즈마를 사용해서 알로라 질퍽을 불러냈습니다. 패 일렉트릭 파워 2개만 있다면 기절시킬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일렉트릭 파워가 없었는지 어솔트 썬더 80 데미지로 기절시켰네요. 오른쪽에 루가로암 GX, 조로와크 GX의 차례로 넘어가서 이전에 대전 영상에서 풍과 란을 사용해서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래를 사용해서 풍과 란이나 아니면 구즈마를 뽑아올 수 있다면은 알로라 질퍽이를 빼면서 다른 포켓몬으로 공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를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2장을 더 드로우한 상황인데요. 혹시나 패 카드가 없다면은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었을 때 일렉트릭 파워를 한번 사용한 배틀필드의 썬더가 어설트 썬더를 사용하면 40 데미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알로라 질퍽이를 딱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패에 있던 더블 무색 에너지를 조로와크 GX에게 붙여주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에너지를 붙여주지 않은 이유가 알로라 질퍽이가 기절했을 시 카푸고국국 GX의 카푸썬더 GX로 에너지가 5개가 있기 때문에 250 데미지로 기절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라치 썬더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일렉트릭 파워 한 장만 있다면 알로라 질퍽이를 기절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없다면은 그대로 어설트 썬더를 사용해서 차례를 종료했네요. 오른쪽에 조로와크 GX, 루가로암 GX의 차례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거래를 통해서 풍과 란이나 구즈마를 뽑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알로라 질퍽이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카드를 2장 드로우했습니다. 이어서 구즈마는 딱히 없는지 패를 정리하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지라치 썬더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패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썬더한테 붙여주고 후퇴시킨 다음에 벤치의 썬더가 배틀필드로 나왔습니다. 어설트 썬더 80 데미지로 알로라 질퍽이를 기절시킴으로써 카푸고고고 프리즘스타와 마인맨, 지라치가 다시 특성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현재 프라이즈 사항은 4대4입니다. 프라이즈가 동점이 되었기 때문에 루가로암 GX가 격투도장의 버프를 받아도 썬더를 기절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로와크 GX를 배틀필드로 내보냈습니다. 한 장을 드로우하고 패에 더블 무색 에너지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더블 무색 에너지를 조로와크 GX한테 붙여주고 라이엇 비트로 기절시킬 수 있겠네요. 벤치에 추가적인 조로와까지 내려두었기 때문에 라이엇 비트가 120 데미지가 나옵니다. 패에 드로 관련 서포터가 있는 걸까요? 우선은 거래를 사용해서 패에서 이번에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는 U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카드를 2장 드로우했습니다. 2장을 드로우하고 구즈마가 있다면 여기서는 지라치를 끊음으로써 아무래도 상대가 추가적인 자원 확보하는 것을 막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리셋 스탬프로 남아있는 패를 모두 덱으로 되돌리게 한 다음에 남아있는 프라이즈 장수인 4장만큼 카드를 드로우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지맨을 사용해서 상대패를 4장으로 압축한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로 구즈마만 있다면은
지라치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레이스에서 좀 더 우위를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더블 무색 에너지를 조로아크 GX한테 붙여주고, 네, 여기선 라이엇 비트를 사용해서 썬더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4대3으로 배틀필드로 지라치가 나갔네요. 패에서 지라치를 벤치에 내려두고 소원의 별을 사용했습니다. 덱 위에 5장을 확인하고 여기서 리셋 스탬프를 가져왔네요. 확실히 조로아크 GX가 현재 배틀필드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리셋 스탬프로 상대 패를 3장으로 만든 후에 조로아크 GX를 기절시키면은 패견제가 더욱 강력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포켓몬 교체로 벤치에 있는 지라치가 배틀필드에 나가고 소원의 별을 사용했네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전진을 원할 것 같습니다. 오, 전진을 가져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전진을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와 하이퍼볼을 가져와서 이 하이퍼볼로 카프고고곡 GX를 서치하고 카프고고곡 프리즘스타 전장의 춤으로 트래시에 있는 에너지를 벤치에 붙여주면서 카프고고곡 GX의 기술 발비를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걸리는 점은 카프고고곡 GX를 냈을 시에 벤치에 지라치 2마리와 썬더 1마리, 마인맨이 한 장 있기 때문에 4장이 되어서 상대가 데스로그 GX를 사용했었을 때 200 데미지로 카프고고곡 GX를 기절시킬 수 있는 점입니다. 우선 전장의 춤으로 트래시인 2장의 전기 에너지를 마인맨과 썬더한테 붙여주었네요. 그리고 나서 카프고고곡 GX의 에어로 트레일로 전기 에너지 2장을 붙이고 배틀필드로 나오고 패에서 추가적인 전기 에너지 1장을 붙여주고 리셋 스탬프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차례 카프 썬더 GX에 의해서 조로아크 GX가 기절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리셋 스탬프 또한 상당히 강력하게 바뀔 것 같네요. 카프 썬더 GX 250 데미지로 조로아크 GX를 기절시키고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2대3입니다. 오른쪽에 조로아크 GX 루가로함 GX 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카프고고곡 GX를 기절시키기 위해서 배틀필드로 루가로함 GX가 나갔네요. 현재 격투도장이 오른쪽에 조로아크 GX, 루가로함 GX 측이 프라이즈가 더 많기 때문에 40 데미지가 추가되면 150, 구의 머리띠만 있다면 굳이 데스로그 GX를 사용하지 않아도 배틀필드에 있는 카프고고곡 GX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시에 있는 포켓몬 수를 세알려 본 것으로 보아서는 아무래도 나옹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네요. 나옹의 페르시온 GX로 진화했을 시 사용하는 복수 기술이 트래시에 있는 포켓몬 장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스트볼로 가져오려고 하는 카드는 아무래도 배틀필드에 있는 카프고고곡 GX를 기절시키고 벤치에 있는 나옹을 돌아오는 차례 페르시온 GX로 진화만 가능하다면은 루가로함 GX가 기절했었을 때 특성 캐너클을 사용해서 구즈마와 트리플 가속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상대 포켓몬을 끌어내고 남아있는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가서 게임을 끝내는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스트볼로 벤치에 내려둔 카드는 조로아를 내려두었네요. 아무래도 돌아오는 차례 때 페르시온 GX로 진화시키기에는 패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이어서 릴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합니다. 이 6장 중에서 이전 차례에 내려놓은 조로아를 조로아크 GX로 진화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포켓몬 통신으로 패에 있는 페르시온 GX를 보여주고 덱에 있는 조로아크 GX를 찾아온 뒤 조로아를 조로아크 GX로 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패 확보도 가능하겠네요. 현재 패에서 거래로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는 나온 같은 걸 이제 더 이상 깔 수 없는데 일단은 포켓몬 통신으로 카드 한 장을 버리고 2장을 드로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패를 확인하면서 여기선 데스로그 GX를 사용해서 200 데미지로 카프고고곡 GX를 기절시켰네요. 왼쪽에 지라치 썬더덱이 차례로 돌아갑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이 2대1이기 때문에 서로 배틀필드에 있는 포켓몬을 기절시킴으로써 게임이 종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우선 패에 추가하려고 하는 카드는 5장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네요. 일단 네스트볼을 가져왔습니다. 곧바로 네스트볼은 사용하지 않고 네스트볼을 바로 사용해서 덱에서 꺼낼 기본 포켓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지라치를 가져오는 것도 좋고 제가 스프링의 조언을 받아서 전수목 GX를 넣어뒀기 때문에 전수목 GX를 내려둘 시 상대가 보통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이고 공격하는 포켓몬들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전수목 GX로 시간을 벌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뭔가 중요한 카드들이 단단히 뭉쳐 있었나 봅니다. 네스트볼로 가져오려고 하는 카드는 지라치를 깔려고 했나요? 아니면은 전수목 GX를 가져와서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현재 배틀필드에 있는 지라치가 소원의 별을 사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퇴나 교체를 통해서 배틀필드에 전수목 GX를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스케이프 보드를 붙이고 후퇴시킨 후에 벤치에 지라치가 새로 나옵니다.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하이퍼볼을 패에 추가했네요. 이어서 패에 있는 동굴 탈출 로프를 사용했습니다. 동굴 탈출 로프는 먼저 상대 배틀 포켓몬과 벤치 포켓몬을 교체시킨 후에 자신의 포켓몬을 교체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로아크 GX가 배틀필드로 나갔습니다. 배틀필드로 썬더를 내보낸 후에 전수목 GX가 구즈마를 사용하면서 루가로암 GX를 불러내면서 배틀필드로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루가로암 GX에게 더블 무색 에너지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트리플 가속 에너지를 붙이고 구즈마로 지라치를 기절시켰기 때문에 조로아크 GX 루가로암 GX 덱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